네, 19살의 나이로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전 기숙사로 가나요, 그럼? 네. 근데 카이스트는 사실상 얼마 안 다녔어요. 이제 좀 인생의 어떤 그 국면이 좀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얼마 정도 다니셨다고요? 3일 다녔습니다. 고대의대면 그 당시에 뭐 천장 뚫었나요, 그냥? 네, 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대 합격자들 중에서 전체에서 2등이었고 그래서 네, 전액장학금을 받았었어요. 전액장학금을 받았어요? 네. 그럼 거기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준혁 씨. 네. 축제는 다 즐기셨잖아요. 제가 코로나 학번이라. N수의 신 54화입니다. 미미는 컨텐츠 중 길거리 수학 챌린지 인천 송도편의 코너 속의 코너 미적분 암산 배틀의 승리자는 무려 6수 만에 연세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분이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최상위권 대입의 모든 것이 담겨있을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준혁 씨? 네. 그 N수의 신 54화 주인공 이준혁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N수의 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 좀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길수첼 송도편에 나왔었던 육수하고 연희 2, 3학번으로 들어온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그 학창시절에 이준혁 씨는 좀 어떤 학생이었나요? 어렸을 때만 해도 평범한 그냥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는 학생?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럼 어느 정도로 잘했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학원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다니다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그냥 동네 상가에 있는 그러니까 수학 과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 학원에서 계속 선행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원장 쌤께서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 학원으로 가봐라 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이제 평촌에 학원가 있는 쪽으로 매일같이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약간 좀 타의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재과학고를 어떤 좀 꿈을 꾸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하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수학과학이 나랑 잘 맞는구나 싶었고 그냥 좀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서 네. 수학과학 둘 다 괜찮았나요? 네, 중학교 과정 내에서는 다 그냥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과학고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보통 이제 동시에 준비를 하나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영재고를 다들 목표로 준비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재고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그 이후에 뭐 선택을 하죠. 과학고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자사고 갈지 아니면 그냥 일반고를 갈지. 이제 영떨과 느낌으로? 네, 맞아요. 일단 준혁 학생 같은 경우는 먼저 영재학교에 이제 도전을 좀 하셨나요, 입시를? 네, 저도 이제 계속해서 뭐 중2 때도 중3 때도 뭐 시험은 계속 보고 지원은 계속 했었는데 그 영재고 대비 학원에서도 특출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별로 될 것 같다는 확신은 없었고 역시나 좀 떨어졌죠. 네, 바로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과학고 가야지 이런 좀 느낌이었나요? 뭐 일반고를 가기에는 뭐 공부해놓은 게 아까우니까. 그리고 내신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특목이나 자사를 갈 만큼. 그래서 좀 제 장기를 살려서 과학고를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학원 다니면서도 그 공부에 대한 재미 이런 걸 어린 시절에 느낌은 있었나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다든가 숙제하기 싫다 이런 실증은 안 났어요? 당연히 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재밌다 할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평상인과의 역치와는 좀 다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견뎌낼 만하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과학고 입시는 좀 성공하셨나요? 과학고 면접을 좀 잘 봐서 네, 확신까지는 없었지만은 그래서 다행히도 붙어서 기분이 좋았었죠. 최종적으로 붙은 과학고가 어딘가요? 이제 경기도에 있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 네, 그럼 이제 경기북과학고를 갔을 때는 또 내노라 하는 수학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는 조금 본인은 잘 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중간에 포텐이 터졌지만은 이제 귀결까지 잘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곡선이 그러면 조금 다소 역동적이었네요. 네, 맞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 일반 중학교를 다니다가 특목 자사고를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시험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못 쳤을 때 그 박탈감이 일반고 간 친구들보다 훨씬 더 클 것 같거든요.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무너지는 마음은 없었나요? 무너진다기보다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게 되게 어이없게 틀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한 마음?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약간 안 나왔다 싶은 그런 마음이 약간 공부 원동력으로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때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걸 안 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게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작해서 그게 이제 안 좋은 귀결로 됐지만은 그때까지는 아직 게임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여서 고2, 고3은 그럼 이제 내신에 어떤 그 반등은 있었다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치고 올라갔었나요? 이제 1학년이 끝나고 나서 최종 성적이 국수 영과 기준 서울대식 점수로 따졌을 때 전교 2등이었고요.
이게 서울대식 점수를 돌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점수가 됐을 때 본인이 좀 서울대를 꿈꿨다는 건가요? 고등학교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네. 조기 졸업이라든지 아니면 카이스트 정도만 가도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 약간 감을 못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1학년이 끝나고 담임쌤한테 이제 너가 그러니까 뭐 기준으로 전교 2등이다라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약간 나 서울대 갈 수 있을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당시에 본인이 이제 과학고 영재고를 꿈꾸게 만든 그 원장님의 말부터 또 이어져서 이번에 서울대란 또 신의 계시가 왔어요. 그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2학년까지 하고 가는 겁니까? 네네. 조기 졸업 제도예요. 과학고 기준으로. 수시로 어쨌든 저는 조기 졸업을 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의 그 생기부나 이제 내신으로 이제 서울대 수시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3학기로. 네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2학년 2학기 성적은 뭐 저한테 안 중요했었고 조기 졸업한 것을 바탕으로 서울대와 카이스트 두 학교를 쓴 겁니까? 서울대 카이스트에 그러니까 다른 뭐 이를테면 연대, 고대, 뭐 성대까지도 공대 이런 데들을 다 지원해 본 것 같기는 한데 나머지는 별로 신경 안 썼었고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가만 이제 목표로 하고 있었죠. 나머지도 이 최저 없는 학종으로 다? 네네. 거의 6개를 채우긴 했겠네요, 그럼? 네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붙은 대학교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네. 서울대는 떨어지고 카이스트에 붙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합격이 좀 됐었나요? 사실 제가 진짜 신경을 안 써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있었어요, 학과는? 서울대는 재료공학부를 썼어요. 네. 그럼 이 서울대 1차는 뚫었어요? 1차는 뚫었어요. 문제가 면접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본 면접은 그냥 수학 문제 푸는 면접이었거든요. 1학년이 끝나고 나서 성적이 그렇게 잘 떠버리니까 이제 2학년 1학기 때 조금 살짝 해이해졌어요. 2학년 1학기 때도 물론 이제 뭐 전교 5등 안? 그 정도는 유지했지만은 살짝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나자마자 제가 롤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 완전 그냥 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데프트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테디 쪽도 보이고. 네네. 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쪽에서 라인이 하나 비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가셨어요? 네. 미드를 갑니다.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예. 피즈. 재밌어서. 네. 준혁 씨. 네, 롤 때문에 서울대 떨어졌나요? 그게 조금 영향이 컸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학교가 그때 기숙사 학교였는데 틈만 나면 그냥 방 들어가서 노트북으로 롤하고 근데 지금 실례지만 티어가 어떻게 되셨어요? 실버 3. 공부를 잘해도 게임을 잘한 거고 좀 별개인 것 같아요. 19살의 나이로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전 기숙사로 가나요, 그럼? 네. 근데 카이스트는 사실상 얼마 안 다녔어요. 이제 좀 인생의 어떤 그 국면이 좀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얼마 정도 다니셨다고요? 3일 다녔습니다. 3일 다녔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요? 서울대를 가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카이스트를 간 거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있었는데 괜찮다 하고 스스로를 이제 세뇌시키려고 해도 지내면 지낼수록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딱 그 신입생 환영회가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 걸어서 나 수능 한 번 더 보고 싶다 해서 3일 만에요? 네, 기껏 넣어놨던 짐을 다시 다 빼서 집으로 올라갔죠. 준혁 군은 이제 3일 만에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학원을 찾아가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어디라도 빨리 등록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강남 하이퍼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거의 1, 2월? 네, 완전. 그 해에는 그 학원을 쭉 다녔나요? 사실 그 학원을 다니다가 저희 엄마도 주변에 이렇게 소문을 해서 여기가 좋다더라, 저희가 좋다더라 얘기를 듣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떠오르는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있다. 와, 그 당시는 이제 막 떠오르는 그때 당시가 이제 시대 제종 2기였어요. 거기로 이제 자리를 옮겼었죠. 탈주에 탈주를 또 거듭했고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입시 팔랑귀인 게 중학교 때부터 어른분들의 말 참 잘 수능을 하면서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해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국어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시험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수능을 제대로 된 본인의 호흡대로 공부를 해봤어요. 이제 전과목을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 그럼 이제 수학 가형이에요. 과학탐구는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처음에? 물리 1이랑 생명과학 2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하는 지구과학은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당시에 이제 서울대 이과계열 이제 정시지원 필수가 이제 과투 선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능 공부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을 못 잡았었거든요. 서로 시 쓰고 서로 읽어주고 이제 막 감상 나누고 약간 이런 걸 했었어요. 왜냐면은 국어라는 과목이 안 중요하니까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과학고기 때문에 대학 교양 같은 느낌이에요? 네, 완전히요. 네. 처음에 고전시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왜냐면 진짜 외계어니까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한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진짜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공포요. 옛날 말로 이렇게 쫙 한 면에 맞아요. 가득 채워 있는 게 진짜. 네네. 그래서 진짜 당황했던 내 기억이 나고, 수학, 과학도 당연히 고등학생이면 수능 기출 같은 걸 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한 게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랑 결이 너무 많이 달라서. 수학도? 네네네.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영어는 뭐 어떠셨어요? 영어도 진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영어를 진짜 집중해서 팠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그거 말고도 이제 조정식쌤, 메가스터디, 네. 인강 그냥 풀커리로 그냥 계속 쭉 듣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 1등급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과학 탐구가 중요한데 물원생투 그러면 이제 그냥 발로 풀었습니까? 이게 궁금해요. 이제 과학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과학 탐구는 정말 달라요. 저희가 배우는 과학이랑 과학 탐구는 뭔가 이제 과학의 개념을 빌려서 퍼즐 문제를 푸는 거에 네네네. 가깝기 때문에, 예. 과학고생이나 영재고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념이 엄청 쉬운데 문제가 약간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거기에 특화된 풀이법을 익히기 전까지는 그냥 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재종 다니면서 영어는 인강도 듣고 또 다른 또 학원도 다니셨나요? 19학년도 수능 준비하면서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은 따로 단과를 다니진 않았었거든요. 국어가 아무래도 제가 제일 약하다 보니까 네. 국어를 좀 어떻게 보강을 하고 싶은데 라고 네.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소문을 아름아름 하다가 다른 뭐 자사고나 일반고 친구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예. 강민철 쌤 현강을 그때 당시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수업 듣는 그 뒤쪽에서 중계 화면이 있잖아요. 그 이제 화면을 잡는 그 역할이 이제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2년이 이렇게 또 제대로 된 첫 번째 수능, 인생 두 번째 수능을 이제 1구 수능 응시하게 되는데요. 결과가 좀 어땠나요? 성적으로는 이제 영어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등급이 나왔어요. 와, 제대로 첫 공부한 것이 이제 221, 22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성적표를 바꾼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제 수능 끝나고 부모님이 데리러 오셔서 이제 가족들끼리 다 같이 외식을 하는데, 그냥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 한 번 더 보겠다고 바로 말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패스트 전략을 되게 좋아하네요. 롤도 좀 암살자 좋아하듯이 맞습니다. 빨리빨리 좀 게임을 끝내려는 그런 마인드가 돋보이는 입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능 바로 신청을 해버리면서 부모님한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5, 1등급대로 끌어올리고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 이 마인드인데, 그 당시 뭐 안 썼어요, 대학은 그럼? 네, 아예 안 썼어요. 서울대도 네. 지원 자체를 안 하고 바로 20 수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시대재종을 다니셨나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그럼 현강하고 인강을 섞었나요? 네. 똑같이 과학탐구는 유지하셨나요? 네, 그대로 물원생투 봤습니다. 해서 20 수능을 일단 보게 되셨는데, 이때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찍혔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로 맞으셨나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전과목에서 3개 틀렸습니다. 아니 6월, 9월에 그런 신호탄이 있었나요? 손가락 안쪽으로 틀리겠는데? 그러니까 19학년도 수능 대비할 때도 6월, 9월은 그러니까 5, 1등급 정도는 다 나왔던 것 같거든요. 진짜 19 수능 대비 때도? 네. 그 당시에 근데 20 수능 국어는 괜찮았거든요. 국어가 그나마 또 약점이었던 준혁 씨가 그나마 잘 운용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어가 잘 통과되니까 쑥 잘 풀려서 전체에서 한 3개 정도. 그러면 어느 과목 틀렸을까요? 20 때는? 국어랑 수학이랑 생투 틀렸습니다. 자, 이성적으로는 이제 서울대의 관계자분의 목덜미를 잡을 수도 있는 성적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이제 뭐 서울대를 가셨겠네요? 고려대를 갔습니다. 준혁 씨, 이런 좀 좋은 판단, 이거 어떻게 점수까지 남겨서 어디 과 가신 거예요? 의예과 갔습니다. 준혁 씨, 반이 동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3개 틀리고 나서는 원래 목표는 서울대였는데 이게 또 마음이 또 콩밭으로 간다고 갑자기 의대밭으로 갔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애초에 서울대를 목표로 했었던 이유도, 물론 이제 서울대 정말 좋은 학교지만 이제 추상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고, 아무래도 시대 재종 분위기상 약간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의대 가고, 워낙 거기는 모든 학생이 그냥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본인도 자연스럽게? 네. 의사가 됐을 때 어떤 뭐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고등학생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주체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인정을 하고 제가 알아서 무슨 활동 찾고 이런 챙기는 것도 진짜 잘 못했고, 주변에 친구들이 야 이거 언제까지 제출이야, 야 이거 뭐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기억들도 있거든요. 그냥 다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만 하는 거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결과가 나왔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그냥 의대에 대한 선택도 큰 무리가 없었다는 거죠. 점수가 되니까. 하지만 3개 틀리면 좀 더 높이 의대를 또 갈 수 있었을 텐데, 고대 의대면 그 당시에 뭐 천장 뚫었나요 그냥? 네, 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대 합격자들 중에서 전체에서 2등이었고, 그래서 전액장학금을 받았었어요. 전액장학금을 받았어요? 네. 그럼 거기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준혁 씨. 네. 네. 네, 네. 축제는 다 즐기셨잖아요. 제가 코로나 학번이라. 네, 죄송합니다. 설마 코로나 이슈가 본인의 4번째 수능에 이바지했습니까? 상당히 이바지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반수열풍에 이준혁 씨도 동참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다시 시대인재가 되셨나요? 맞습니다. 또 재종반을 다녔나요? 네. 사실 전체에서 3개 틀릴 성적이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독재를 하면서 인강 정도만 몇 개 듣고 수능을 응시하기 마련인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도 있고 애초에 그러니까 틀렸다는 3개도 그러니까 수학은 뭐 이를테면 3점짜리 틀렸었고 국어도 그때 당시에 그 BIS 지문의 가장 마지막 문제가 그러니까 어휘 문제인데 약간 다르게 나온 어휘 문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어에서도 그거 2점짜리를 틀렸어서 그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거의 전국 수석과 마주할 수 있는 그 급이었는데 이게 참 아쉽게 됐습니다. 그런 아쉬움과 코로나 겹치면서 올해는 확실하게 제대로 준비를 해서 그냥 확실하게 뚫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그때는 반수반에 들어갔습니다. 통합수능 바로 이전 수능인데 2일 수능의 결과는 어땠나요?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왜요? 다시 롤 시작했어요? 아니요. 1,8부터 2,3까지 수능 국어 성적을 떠올려보면 항상 이게 퐁당 이랬었거든요. 국어 성적 2일 때 망했나요? 네, 망했습니다. 몇 등급이었나요? 1등급이긴 했는데 예. 근데 아마 제 기억상으로 되게 100분위가 98? 이렇게 떠서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가기에는 어쨌든 한참 낮은 점수니까요. 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럼 목표는 뭐 연대의대, 서울대의대 2개인가요? 목표는 네. 사실 서울대의대 딱 하나였죠. 그렇죠. 여기서 연대의대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 연대의대 목표로 할 네. 거였으면은 지원을 받겠죠. 2일까지 마무리가 됐고 대망이 2.2 이제 통합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쭉 휴학을 걸고 계속 봤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 한 학기 동안 휴학하고 나서는 네. 그 뒤는 그냥 계속 학교 다니었습니다. 휴학이 풀리고 계속 다니면서 네네. 5번째 수능 무휴학 반수네요? 네. 아니 무휴학으로 다니면서 그냥 반수를 했다고? 고대의대 예과 다니면서? 네. 이 수능 때도 또 시대인재를 다니셨나요? 그때는 그냥 저 혼자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시대인재를 넘어서서 고대 인재로서 인강? 네, 독재하고 인강고 기출 마무리하고. 네, 뭐 네. 이때까지도 과학탐구 유지해요? 맞습니다. 이 수능 성적은 어땠나요? 이 수능 때 처음에 흐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국어가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네. 근데 국어를 풀면서도 이거 진짜 어려운 시험인데 난 진짜 잘 봤다 이런 게 느껴졌었어요. 와, 진짜 어려웠는데 난 잘 봤다. 네, 끝나고 나니까 어쨌든 원점수가 98이었거든요. 98점이었다고요? 네. 수학도 풀 때도 쉬웠고 이제 끝나고도 100이 나왔었는데 영어부터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1이 나왔었으니까 영어를 제가 약간 놨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영어가 뭔가 불길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네, 2가 떴어요. 네. 오, 네. 사실 그 서울대는 영어 네. 2 감점이 거의 없어서 맞아요. 그냥 뭐 괜찮아 속으로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 수능이 불원이 진짜 엄청 어려웠던 해였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어쨌든 현장 난이도는 제일 높았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물원을 2개를 틀렸었거든요. 물원을 딱 보고 났을 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도 이제 국어 잘 본 것 같으니까 그쵸. 서울대 국어 중요하니까 괜찮다 하면서 이제 생투를 보러 갔는데 2학년도 때가 생투가 그 출제 오류가 났었던 맞아요. 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3문제를 남기고 그게 그중에서 처음으로 풀어야 됐었던 문제거든요. 답이 이게 이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면 답은 구할 수 있다는데 맞아요. 네. 제가 해본 결과로는 모든 경우에서 다 이제 모순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간 운용을 제 생각대로 하다가 그 문제에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써서 이제 남은 2문제는 그러니까 한 문제는 풀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틀렸고 네. 한 문제는 이제 찍어서 그냥 틀렸죠. 그래서 생투 점수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3등급이 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네, 물원 생투를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도. 네, 근데 정말 이 과탐에서 한두 문제 싸움을 벌여야 되는 이 준혁 씨에게 정말 그 운대가 안 맞으면서 국어를 이렇게나 98 원점수를 들고 갔는데 이 수능 때 안타깝게도 무휴학 반수를 또 실패해서 사실 이쯤 되면 고대에 좀 남아서 안암병원에서 열심히 또 회신 돌고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2, 3 수능까지 이준혁 군은 결국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학교는 어떻게 돼요? 고대 의대는? 의대는 다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한 학기를 쉬어도 어쨌든 1년을 꾸려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1-1을 다니고 1-2를 휴학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수업도 그러니까 어차피 의대 전공 수업은 1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학년 수업 듣고 예 3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예과를 3년 다녔지만 이제 2학년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녔다 그래도? 네. 그럼 작년에도 무휴학 반수예요? 네.
무협 반수를 계속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휴학을 더 하면은 그래도 너무 많이 늦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고대의대 다닐 거면은 네. 그리고 저는 애초에 반수하겠다는 그러니까 마음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고대의대 안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기라든지 선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수업 비대면에 뭐 열심히 듣지도 않고 그리고 과 생활하는 것도 없으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뭐 과외하고 뭐 알바하고 하면서 그냥 수능 볼까 해서 수능도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힘들잖아요. 그랬죠. 어쨌든 그 마음 한켠에 이 서울대에 대한 미련이 계속 그를 또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연 이준혁 군은 과학탐구 선택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의대는 사실 연대의대 목표밖에 없는데 원과목으로 트신 이유는 또 뭔가요? 일단 제가 고대의대를 다니면서 네. 아무런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고 네. 다니다 보니까 네. 저의 대학생활이 되게 앞으로가 너무 컴컴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학교고 거기서 몇 년을 들여서 이제 다른 의대를 간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지만 이미 제가 그렇게 시간을 쏟으면서 학교 생활에 어떤 전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네. 이대로 제 대학 생활을 끝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 의대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예. 작년부터 서울대 의대가 어쨌든 정시에도 내신을 도입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2에는 거의 놨었거든요. 9등급도 있고 진짜로 그랬었단 말이에요, 내신에. 서울대 의대는 안 되겠구나.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설령 수능을 잘 봐도. 그래서 내신이 안 들어가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연대의대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대학교의 정책 변경으로 날아가면서 갈아탄 선택지밖에 안 남은, 그리고 고대의대에서의 앞으로의 삶이 좀 컴컴해 보였고, 이거는 리셋을 해야겠다. 정말 대학교 하나를 둔 마지막 데스매치 수능을 이준혁 군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작년 2-3 수능, 본인에게는 어쩌면 호재였던 게 또 국어가 그렇게 또 빡세지 않았기 때문에 또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최종 성적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전과목에서 국어만 3개 틀렸습니다. 최소제곱법 그 지문이었나요? 네, 맞아요. 근데 국어 그럼 끝나고 나서도 그 국어 틀렸던 게 직감이 되셨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와, 그러면 이거 나는 고대인이구나 이런 생각 국어 끝나고 드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작년에 목표가 연대의대였으니까 연대의대는 반영비상으로 국어가 되게 적게 들어가고 수학이랑 과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어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못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뒤에 다 맞아야겠다 이 생각을 그럼 한 거예요? 네, 약간 정신 잡고 수학과학 잘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와, 진짜 영어는 1 맞추면 되니까 대단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직감은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 뒤에 본인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결국 수능장에서 해내고 딱 그 가채점까지 했겠죠? 네. 동그라미를 어떻게 쳤어요? 수능 끝나자마자 이 나가는 대기장에서 그때만 해도 수학은 뜨고 조금만 기다리면 영어도 뜨는 그 정도 시간대였는데 국어를 채점하는데 3개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약간 심장이 내려앉으면서 약간 하늘이 무너졌는데 제발 남은 것만 다 맞아라 하면서 탐구 답지 나올 때까지 기도를 했었어요. 국어 끝났을 때는 난 정말 뼛속까지 붉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학을 채점하면서 파란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30분까지 다 동그라미가 되면서, 영어는 뭐 몇 개 틀리셨어요? 사실 개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막 간당한 1등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지로 50-50 맞아내고 3개 틀린 성적으로 정시 지원까지 가게 됩니다. 최종 연세대 의예과에 2-3학번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중중중이를 넘어선 정말 이제 준준준혁, 새로운 또 이슈판 밈의 탄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혁씨, 저희가 이 정말 육수까지 대장정 교재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준혁씨, 네. 저희가 이제 평가원에 들어가면 이제 성적표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주작이 아닌지 확인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2018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성적 증명서, 성명 이준혁. 국수형 탐탐 94654. 정말 그냥 봤군요. 심지어 물투와투를 선택하면서 이게 재미로 봤다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성적표고, 한국사는 7등급을 맞으면서 얼마나 그 조기 졸업 당시의 수능은 의미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 마지막 수능이기도 해서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 바로 다음 수능 넘어갈게요. 이야, 제대로 처음 본 수능만에 국수형 탐탐 물원생투 수학 가형으로 22122입니다. 얼마나 이미 유배였는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3번째입니다.
드디어 20 수능에 꽃을 피웠죠. 고대의대를 합격하게 해줄 수 있었던 국수형 탐탐 11111 오리를 획득을 하셨고, 특히나 국어에는 100분이 100을 맞으면서 이 당시로 따졌으면 이제 국어가 뭔가 해결됐다, 본인 딴에는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고요. 이것도 전체 3개 틀린 거.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이슈가 겹치면서 계속된 수능이 이어졌습니다. 11122였어요. 다소 좀 내려간. 그래도 이때부터 또 국수형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당시가 아까 말했던 좀 억가를 당했던, 실제로 이제 생명과학2가 3등급이 떴고, 그러나 국어 수학 100분이 100백인 게 정말 이 가형 시절에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수능 되자마자 바로 찍어낸 모습입니다. 연대의대에 도달했던 작수입니다. 역시나 올 1등급 획득을 하셨고, 역시 주작이 전혀 없네요.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대의대는 2차에 면접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면접 준비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정도 성적으로는 사실 정상적이었다면은 연희를 못 붙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정시 모집 인원 수가 44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끝에서 3등 정도인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면 이 성적 때문에 면접이 쫄려서 지원을 안 한 친구도 많은데 사실 본인은 뭐 지금 선택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지원하고 면접 붙어야죠. 그것도 이제 준비 자료가 남아있나요? 네, 남아있습니다. 수능 성적을 딱 가채점을 하고 나서 면접을 잘 봐야지 붙을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그냥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면접 준비를 계속 했었습니다. 면접 준비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하셨나요? 그 인문 면접 같은 경우를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학원을 하나 다녔었고, 그 외에 과학은 그냥 혼자서 준비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어떻게 준비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MI2, MMI. 이게 이제 인문 쪽 관련한 면접인 것 같은데요. 뭔가 좀 개념으로 된 주제인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즘, 강박과 완벽주의, 그리고 아래에는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한 내용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낙동강변 살인사건에서 고문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분들, 논술 같은 느낌도 들고, 구술이죠 사실상. 사실 학원에서 준비해 준 거는 그냥 저희가 되게 약간 대표적으로 막 의대 면접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되게 진부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성범죄자를 뭐 치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의료적인 거 관련해서 이제 학원에서 준비를 그 위주로 해주셨는데, 약간 연대 면접 기출 문제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의료적인 주제에 국한해서 안 나온다고 느꼈어서, 저는 약간 혼자 준비할 때는 요즘에 유튜브가 많잖아요. 특히 유명한 교수님들이 하시는 약간 시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유튜버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논리 구조를 알 수 있으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논리 구조로 말을 하고 거기서 하는 이거 되게 멋진 말이다 같은 것들을 되게 그냥 다 모았던 것 같아요. 대단히 충격적인 게 연대의대생 유튜브 공부법, 정말 유명인들을 보면서 보니까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핵심은 연대의대 면접의 인문 쪽 그 질문들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죠. 작년에는 막 그냥 교실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식도를 주고 학생들이 뭐 무슨 관계겠느냐 막 이런 거를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기출은 도움이 됐나요? 근데 기출을 보면서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본인의 그 면접 결과가 최종적인 합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네, 저는 면접 딱 끝나고 나왔을 때도 되게 잘 받겠는데 싶었어요. 말 솜씨도 굉장히 좀 뛰어나신 것 같아서 면접에 실제로 고득점을 받았겠다고 좀 예상이 됩니다. 화원화투, G2, 생원. 고등학교 과학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다 거의 출제 요소라고 보면 될까요? 학교에서 공개한 이제 시험 범위는 진짜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과학 전부 다거든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1, 2에다가 그러니까 뭐 고등수학, 상하, 수학 1, 2, 뭐 미기화기,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다들 준비하는 거는 과학 면접에 가깝고 그리고 저는 사실 어쨌든 미기학도 다 가형 시절에 공부를 했었으니까 고등학교 범위 수학은 뭐 더 이상 준비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과학도 한 번쯤은 다 공부해 본 거긴 하지만은 좀 아무래도 오래돼서 약간 기억이 희미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양은의 지구과학 G2 부셔. 이거는 어떤 셈이신가요? 이것도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나왔던. 정말로요? 유튜브를 정말 많이 활용하셨네요. 이제 G2는 개념량이 정말 많으니까 설마 지구과학이 나오겠어 싶어도 약간 저는 어쨌든 간절했으니까 준비를 안 하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통달한 분은
정말 유튜브까지도 공부 요소로 쓰는. 어쨌든 핵심은 기출을 보되 정말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요소든지 출제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정말 의대 자체를 처음 쓰는 그 최상위권 정시러 분들은 연대의대를 쓰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어요. 진짜 많이 쫄리겠어요. 네, 실제로 작년에도 정말 꽤 좋은 성적을 가지신 분이 면접 때문에 떨어진 케이스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간의 교재들을 좀 하나하나 확인해 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유물을 저희가 좀 이게 거의 손장갑을 껴야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 손장갑 토시를 끼고 왔어요. 네, 추위를 많이 타서. 강민철 1교시 수능국어 스텝 1 문법. 야, 1구 수능 대비 아닙니까? 제가 이 교재를 이 강민철 쌤 듣는 수강생 분들께 나눠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재를 갖고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실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워낙 많고 중간에 버릴 거는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옛날에 약간 흔적을 갖고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강민철 쌤이 군대 가기 전에 현강을 들었던 거를 가져오면 꽤나 파격적이지 않을까 해서. 라스트 댄스였고 그 당시에 어쨌든 이 문법 교재가 그 작년 입시까지도 도움이 됐나요? 언어와 매체 공부 시? 네, 실제로 국어에서는 진짜 문법은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일단 그래서 제가 약간 좋아하는 쌤들의 문법 교재 같은 것들 한 두세 개 정도 놓고 걔네들의 합집합을 이제 싹 정리를 해서 약간 그냥 예시까지 아예 다 외운다? 수능 국어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약점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마지막 1등 그래도 맞아내셨잖아요. 수능 국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긴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다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흔히 말하는 기출을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깊이 분석하는 게 그게 아주 최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남들이 다 아는 풀이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냥 응당 그 문제를 봤을 때 떠올리는 풀이 정도만 그 정도를 충분할 것 같은데 풀 수 있는 것만으로 되고 국어 같은 경우는 혼자서 기출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문을 보더라도 뭔가 인강에서 기출문제 해설에서 해준 얘기들도 있지만 본인이 한번 그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그 지문을 도파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야, 그 다음에 수학 교재로 선택한 것이 뉴런입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2019 기하와 벡터, 2019 확률과 통계. 정말 가형 시절 그 당시의 교재들을 갖고 왔고 확률과 통계는 공통이고 기하와 벡터는 가형 친구들만 했었습니다.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든 과목을 다 해본 느낌이에요. 본인의 수학 성적을 100점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뉴런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수능 실전 개념이나 수능에서 모두가 응당 알고 있어야 되는 풀이법들 같은 걸 익히는 데는 정말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기하 벡터까지 그때 그 시절 교재 정말 유물들을 갖고 오셨어요? 교재 그대로 푸는 편이셨나 봐요, 수학 같은 경우는? 네.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채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시험지에 채점을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그라미 채점할 때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약간 크게 한다는 사람들 그런 거를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는 게 그런 건 다 허수들이거든요. 실수는 뭔가요? 저는 채점할 때 맞은 건 그냥 동그라미를 안 하고 틀린 거에만 쳤어요. 맞은 거에 다 동그라미 칠 이유가 없으니까. 이야, 정말 찐실수의 위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수학은 독학했나요, 거의? 19학년도 때, 그러니까 시대인재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바이벌 같은 이제 컨텐츠에 굴려지고 나서 만신창이가 됐던 그 후에 20학년도 데뷔 때도 바로 다시 시대인재를 다녔으니까. 맞아요. 그럼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겹치는 강사분들도 있고 겹치는 컨텐츠들도 있으니까요. 그때 뭔가 확 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매주 하나하나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새로운 거였거든요. 한 번 더 만났을 때 이거였구나 하면서 독파했을 때가 정말 그냥 딱 올랐을 때였고 영어는 그냥 알아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첫 해 때 진짜 걱정이 많았던 과목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조정식 쌤 풀커리를 추천을 한다? 그 쌤이 하라는 거를 약간 토 하나도 안 달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오늘 거의 명언 중에 하나가 남들이 시키는 거 그대로만 했더니 연대의대 왔다라는 거의 그런 마인드인데 과탐은 사실은 또 과학부 출신이시긴 하지만 수능 과탐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야, 이것도 유무를 이야, 이거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죠. 배경호 선생님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필기노트의 시대죠. 네, 맞아요. 과학탐구 거의 모든 강사님들 필기노트를 제공을 해주시는데 물리도 필기노트를 좀 챙겼어요. 도움이 많이 됐나요? 그쵸. 이때 당시가 이제 제가 뒤늦게 영재고 준비 시작하던 때라서 네, 학원 말고도 이제 따로 인강으로도 약간 진도 따라가려고 들었었어요. 잠깐만 이거 그럼 몇 학년 때 들은 거라고요? 이거는? 중2 때. 물투 있고 그럼 화학도 인강 똑같이 듣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에 계신 쌤들로 물원, 물투, 화원, 화투까지 과학고 영재고 데뷔한 친구니까요. 지금 해본 과목이 이제 물원 해보셨고요. 그다음 생투 해보셨고요. 지원 해보셨네요. 과학탐관 8과목 중에 3과목을 수능을 해보신 건데 추천 과목 이건 예비 고3 친구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은 일단 추천합니까? 그대로? 추천합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과학탐구는 과학의 개념을 빌린 퍼즐 문제를 푸는 거에 가까운데 화학이랑 생물이 그런 퍼즐적인 가장 강한? 네, 성격이 가장 강하거든요. 잘 맞는 학생에게는 잘 맞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물리나 지학이 아무래도 훨씬 더 약간 개발이 덜 된 느낌이에요, 문제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말하는 게 화학이나 생물은 진짜 이런 개념을 갖다가 그걸 막 발전시켜서 진짜 최첨단 신도시를 만든 느낌이면 문제들이 솔직히 아직 그 저개발로 남아있는? 네, 물리 지학은 아직 좀 더 무궁무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꿀을 빨아라.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또 비법 노트 같은 게 있어요. 아까 굉장히 노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5월 6일 수업, 5월 13일 수업. 문제마다 내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걸 표기해 놓은 느낌인데. 네, 맞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맞았더라도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실제로 제가 뭐 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것도 되게 기억을 잘했었거든요. 그냥 어떤 문제만 보면은 이거 뭐 몇 회 몇 번 뭐 이런 정도도 기억을 했었고 노트를 되게 많이 쓰셨어요. 일부만 들고 또 가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주로 봤던 교재들을 약간 다 취합해서 만든 저만의 어떤 문법 노트가 있었거든요. 마지막 한 3년 동안은 계속 그것만 가져간 것 같고요. 과학 탐구는 이제 개념 정리한 거를 들고 갔다. 수학은 그냥 뭘 정리한 걸 들고 가진 않았었고 그냥 그해 6, 9월 시험지를 들고 가서 수학 보기 전 쉬는 시간 때 그 2, 3점만 풀었어요. 미리 수학적인 머리 좀 예열해두고 달려드는 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또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보고 나서도 보통 다 시간 남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사 뒷편에다가 바탕 개념을 그냥 쫙 썼어요. 백지복습을 스스로 또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역대급 수능 고인물.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깨부셨다는 점이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본받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혁 씨, 저희 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좀 차 한잔 하면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준혁 씨? 네. 이제 말을 편하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형님. 준혁아. 네. 일단 또 먹자. 일단 그 엔세신 출연진들한테 또 이제 간단한 선물을 매번 좀 주고 있는데 벌써 좀 가을이잖아. 그것도 수능이고 하니까 머플러 좀. 감사합니다. 좀 차고 토시하고 잘 어울리겠어. 특히 잠깐 아카라카는 뭐 다녀왔고 고연전 이번 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왜 옮겼어? 이게 안 된다니까. 지잖아. 연고전 지더라도 연대의대는 또 이거 입결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예전에 이 중계동 길거리 수학 챌린지를 달군 또 연세대 이제 컴퓨터 과학과 그 친구가 또 엔수에시에 나왔고 이거 또 연대생이 이렇게 또 길거리 수학 챌린지도 버프를 받고 정말 송도편에서 예과 1학년 찢었어. 그때 당시 좀 기억으로 좀 돌아갈 수 있나? 기계공학과 친구가 이렇게 붙어서 했는데 왜 안 떨렸어? 이게 육수인가? 근데 진짜 떨렸어요. 영상 누린도사처럼 나왔잖아.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때 약간 표정 관리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놓고 약간 대결 구도에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암산으로 풀어야 되니까 진짜 나 틀리면 어떡하지? 약간 속으로 진짜 많이 너무 떨렸어요. 근데 이게 지원자가 그때 미적분 했을 때 이제 많이 들었거든? 근데 암산의 대결이라니까 딱 2명 남은 거야. 딱 붙였는데 나도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거를 육수인지는 그때 이제 소개하면서 공개가 돼서 여기 또 엔스웨신까지 뭐 출연 빨리 시켜달라고 오히려 또 시청자분들이 날려가지고 왔는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더 뭔가 좀 단단한 것 같고 정말 육수 동안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어떻게 이건 좀 태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 크게 막 엄청 슬프고 화나고 이런 건 아니지. 네, 정확해요. 되게 담담하지. 그러니까 성적 진짜 잘 맞는 친구들을 보면 덤덤해.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전교 1등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지는 좀 특징인 것 같아.
찾은 큰 공통점이고 나처럼 방방팀이가 안 되거든. 과외 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거든요. 야 근데 그게 정말 이게 훈련으로는 안 돼. 맞아요. 자기의 성격과 느끼는 그 감정선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있겠지만 김연아 선수한테 그 금메달의 원인을 물었을 때 그냥 했어요 라고 대답했듯이 야 육수에서 연대의대 정시로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 해도 사실 스토리에 들어보면 그냥 그때그때 시킨 대로 열심히 해왔던 여기까지 온 거잖아. 맞아요. 이게 말이 쉽지. 너무나도 이 과정이 지금 막 파노라마처럼 스쳐갈 것 같은데 근데 또 과외를 한다고 지금? 네. 과외는 어떤 과목 해? 제가 자신 있는 수학이랑 물리 두 과목 하고 있어요. 야 근데 넌 수학은 선택 과목 다 되니까 아니 과외 홍보 좀 하자. 둘 다 자신 있고 완전 자신 있어요. 수능 수학, 수능 물원. 물원 선택자 또 화학 제꼈어. 뭐 DM으로? 얼마든지. 오케이. 네, 요 아래로 이제 연락 주시면은 이준혁이었습니다. 저기 동아리 뭐예요? 과 동아리에서 그 락밴드 동아리 하고 있어요. 락밴드에서 뭘 맡았어? 보컬 맡고 있어요. 우리 또 관상이 있잖아. 노래를 잘할 학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울림도 안 클 수가 없거든 이게. 흔한 인디 밴드 보컬상 느낌. 머리 스타일부터 사실은 락앤롤이죠. 락앤롤이긴 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정한 기준들 이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좋은 대학이다 하는 기준들에 맞춰서 잘 해왔고 연대까지 와서 결국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건 계속 다닐 거지? 당연하죠. 저희 학교 너무 좋아요. 그래 연대의대인데 예과면 뭐 생각해보면 그런 거 없겠지? 과는 사실 지금 생각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가장 크게 희망하는 거는 정신과긴 하거든요. 오 진짜? 이유가 있어? 처음에 그냥 의대 생각할 때부터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하면 그냥 정신과가 처음으로 떠올랐었고 무형의 것을 다루는 거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고대의대를 이제 어쨌든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담당 교수님이 저한테 너 어떤 뭐 상담을 받아봐라 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학생 행복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쨌든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 얻은 에너지를 다시 수능 공부에 썼지만은 그게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어서 정신과 되게 지금 당장은 제일 가고 싶은 또 그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올해 2024 수능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 기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수능 본 지 1년밖에 안 됐어도 저도 감히 그때 당시 수험생의 어떤 간절함이나 불안함을 지금 공감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나는 막 수능 한 달 남고 2주 남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고 나만 맨날 저녁 때 자습하고 나오면은 이 찬 공기 맞으면서 너무 한없이 불안하고 그냥 무섭고 썼던 것 같은데 정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아무리 수능 잘 본 사람이어도 수능 보기 전에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서 동기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올해 들어온 친구들한테 수학이나 과탐 고정 만점이 있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제가 물어본 사람들 한해서는 없었어요. 야 연대의대 동기들도? 네 맞아요. 늘 불안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시험 보셔서 아는 건 풀어서 맞추고 모르는 건 찍어서 맞춘 다음에 원하는 대학 가면 되는 거니까 저같이 이상한 사람도 올해 정말 너무 좋은 학교여서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진짜 너무 잘 보냈으니까 네 여러분의 어떤 여태까지 겪어온 드라마가 어떻게 되건 내년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내셔서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미 최근에 입시판 밈이죠. 중중중이를 넘어설 것 같은 준준준혁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더욱더 담담하고 무덤덤해서 멋있었던 레전드 수험 생활을 저희에게 들려준 이준혁 군이었습니다. 연세대 의대의 지금 라이프, 예과이연 본과 생활 응원한다는 말씀 남기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수의 신 54화였습니다. 이준혁 군의 연세대 라이프 파이팅!